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후보가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내린 역사적인 평가, 이에 대해 좌파와 민주당이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제가 좌파를 경멸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역사를 보는 시각이 우물한 개구리다, 애꾸눈이다, 근시안이다. 제가 4번의 명기를 했습니다마는 역사라는 것은 역대 정권이 척추처럼 이어지는 것입니다. 척추의 어느 하나 마디만 없어도 몸이 제대로 설 수 없는 것처럼 역사는 척추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마디는 디스크가 심하고 어떤 마디는 또 퇴화되고 뭐 그런 게 있지만 어쨌거나 역대 정권은 척추다. 각 정권의 공과를 제대로 평가를 해야만이 이 척추가 바로 선다. 문재인 정권이 바보 같은 것은 역대 정권, 특히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공과의 평가를 애꾸눈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애꾸눈을 정상적인 시각으로 바로잡았던 시도가 윤석열 후보가 전두환 대통령을 평가한 것입니다. 12.12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를 잘했다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은 제대로 핵심을 짚은 것입니다. 사실 저는 윤석열 후보가 이 정치 입문 초기에 김대중 기념관에 가서 김대중에 대해서 너무 일방적으로 좋은 평가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인권이라든가 그리고 IT 산업의 고속도로를 깐 건, 이런 것만 언급을 했을 때 내심 불만이 많았습니다. 과도 가치 평가를 해야지, 아무리 호남표라든가 중도표, 좌파 이런 데를 의식하는 측면이 있더라도 저렇게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내심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제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좌파가 무슨 망언이니, 이완용도 그러면 옳았다는 얘기인가,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캠프의 김경진 대외협력특보, 광주에서 국회의원을 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은 윤석열 후보가 호남을 향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 적절한 언어를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런 것을 건의하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잘못된 태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12.12와 5.18을 빼놓고 또 사실 5.18의 전개 과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역사적으로 5.18을 민주화 운동이라고 규정을 했으니까 그 두 개를 빼놓고 잘한 것이 많다라는 평가는 맞는 것입니다. 자, 논란이 일자 윤석열 후보가 오늘 SNS에 해명하기를, 나는 대학교 때 12.12 모의 재판 때 판사를 맡아서 전두환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었다. 그러니까 12.12에 대한 역사적인 자신의 판단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얘기한 것이죠. 내가 얘기를 한 것은 전두환 대통령이 유능한 인재를 골라서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상당히 권한과 역할을 위임을 해서 그렇게 어떤 관리 시스템으로 성과를 거뒀다. 나도 대통령이 되면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맞는 얘기입니다. 1번, 전두환 대통령은 아웅산에서 숨졌던 그 김재인 경제수석을 불러서 경제는 자네가 대통령이다.
옳다고 생각되는 정책을 마음껏 펴봐라. 자, 그래서 사실 전두환 정권 때 경제가 상당 부분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1980년 2차 오일 쇼크, 이란의 팔레비 혁명, 이란의 호메이니 혁명, 자, 그리고 이란 이라크 전쟁, 이런 걸로 인해서 중동 불안 때문에 유가가 폭등한 걸, 제2의 오일 쇼크만 없었더라면 그 해에 마이너스 성장을 했었죠. 1980년 마이너스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정권의 평균 성장률 8.5%, 박정희 노태우 정권에 이어서 세 번째입니다. 자, 그리고 86년, 87년, 88년 3조 호황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서 경제 성장률이 10% 이상으로 폭발했었습니다. 자, 이런 것이 바탕이 돼서 두 번째, 전두환 정권 내에서 88 올림픽을 유치를 해서 결국은 그 혜택을 노태우 정권이 받고 이것이 국가가 제2의 도약을 하는 중요한 기반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것이 척추처럼 이어지는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한미동맹, 교육의 대폭 확대, 그 다음에 토지개혁,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박정희 대통령의 근대화 경제성장이 가능했고, 박정희 대통령의 엄청난 경제성장 업적을 바탕으로 전두환 정권에서 특히 중화학공업이 꽃을 피웠습니다. 이런 것을 바탕으로, 이런 경제력을 바탕으로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의 중산층 육성, 이런 것을 바탕으로 87년서부터 민주화가 시작이 됐고, 이런 민주화와 근대화, 경제성장, 이런 것이 결합이 돼서 노태우 정권의 북방외교, 공산주의 정권에 대한 우월성을 가지고 한 북방외교가 또 가능했으면, 그래서 나라의 영토가 소련, 중국, 공산권으로 대폭 확대가 됐습니다. 이런 것을 또 다 기반으로 해서 김대중 정권이 김영삼 정권에서 IMF 위기라는 최대의 실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권이 IMF 위기를 극복하고 IT 혁명, 제3차 산업의 고속도로를 닦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 들어서 정권의 평균 경제 성장률이 세계 경제 성장률에 못 미치는 이런 마이너스가 시작이 됐고, 문재인 정권에 이르렀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가장 바보처럼 한 걸, 원전의 산업에 대한 전문 지식이 하나도 없으면서 엉뚱하게 최고의 전문가에게 원전 정책을 맡기는 게 아니라 지가 영화 하나 보고 눈물을 질질 짜면서 촛불파리 소년이 아마추어 탈원전을 하는 바람에 나라가 엄청난 타격과 상처를 입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3번의 명기를 했습니다만 전두환 대통령의 공 중에 하나는 국민의 직선제 요구를 받아들여서 6.29 선언으로 평화적으로 정권을 이양한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민주화가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위기감을 느낀 독재자로서 이런 식으로 평화적으로 정권을 이용한 사례는 세계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윤석열의 전두환 평가, 망언이 아니라 거꾸로 역사를 정확하게 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